비도 오고 날씨가 구준돼 이렇게 촬영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야기해 주신 우리 박용갑 중고청장님 정말 중고를 설립 위해서 동분서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발표해 주시는 장인식 교수님 또 8분의 토론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14년 중국 포럼 정책 세미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중국 포럼이 생긴 지가 10년 됐습니다. 2004년에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중국 포럼을 만들었고 그동안 공동화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10년 동안 정말 중고청과 함께 중국민들을 위해서 또 대전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오늘 정책 세미나에서는 우리 대전의 대표 축제인 이 뿌리 축제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국제화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대전의 축제라는 게 여러 개 있지만 정말 대전을 대표할 만한 축제는 지금 뿌리 축제뿐이 없습니다. 물론 사이언스 축제가 일부 있지만은 이게 서울에 또 큰 과천에 일산에 사이언스 축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뿌리 축제만이 대전을 대표하는 정말 대표적인 대전의 축제이고 또 대한민국 축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키워나갈 것인가. 2, 3일 동안 하는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뿌리공원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많은 관람객이 찾아서 정말 뿌리를 확인하고 또 효 정신을 갖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오늘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대전의 뿌리입니다. 역사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창조 활동이 바로 우리 대전의 큰 영향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그러는데 과학도시의 본질은 창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창조성은 문화와 예술이 비롯되는 것인데 그럼 문화와 예술의 원천이 어디냐면 바로 중구입니다. 그래서 이 중구의 문화 예술이 활짝 꽃피어야 우리 연구단지도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매치되면서 세계적인 상품으로 발전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는 창조도시로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뿌리 축제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를 회복하고 또 전 세계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그런 축제가 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행복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대감이거든요. 유대감. 가족이 유대감입니다. 이게 행복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이 뿌리 축제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성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주제 발표에서 장인식 교수님 좋은 제안 정말 대전 대표 명품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또 8분의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중구포럼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우리 중구포럼이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해 주셨고 또 이창기 원장님께서 대전발전연구원 장으로 계실 때 저하고 많은 여러 가지 논의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창기 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위기 열어주시고 또 우리 최은아 또 연구원장님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고 우리 김기복 우리 총장님 고맙습니다. 또 우리 안경자 우리 시민사회 소비자 소시모 회원님들이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중구의 먹거리 하면 원도심 활성화와 뿌리입니다. 효문학 뿌리 축제 두 개인데 지금 이제 원도심 활성화는 충남도청 문제가 가장 지금 우리 중구 또는 중구를 벗어나서 대전 전체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또 우리 효문학 뿌리 축제 또 뿌리공원 여기를 일컬어서 거기에는 효문학 진흥원이 효문학 관리원이 있고 효문학 마을 뿌리공원이 있고 족구박물관이 있고 또 효문학 진흥원이 들어옵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효문학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효월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전국 공모를 해서 효월드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야말로 이곳은 진짜 대한민국의 효의 메카로서 역할을 해야 될 곳입니다. 차근차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 226개 시장군수구청장 회의 나가면 이제는 뿌리공원 뿌리축제를 많이 알아요. 단체장님들이. 그래서 축제 잘 치렀어요? 잘 치렀다고 뭐 이렇게 얘기들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축제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효문학 뿌리축제를 치르고 이 효월들을 활성화시키라고 하는 그 어떤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삶의 질서를 바로 잡는 그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그저 경제 모든 것을 포커스를 경제로 맞췄습니다.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 12에서 15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뭐가 무너졌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단횡단, 또 어디 가서 아무 데나 침 뱉고 사람 때리고 쓰레기 맘대로 버리고 이런 것이 어떤 죄의식 없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자, 청소년들 폭력 사태, 학교 폭력, 사회 폭력, 군대 폭력까지 이런 무질서한 흉포악한 이런 사태들이 아주 뭐 요즘 뉴스 들으면 뭐 그런 게 아주 그냥 심심하게 막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요즘 군대 폭력까지도 뭐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달리다 보니까 한쪽으로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두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무너졌던 어떤 삶의 질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기본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인성이다, 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축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먹고 구경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거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이것이 바로 인성 아니냐. 제가 효문학 뿌리축제를 치르는 것도 거기에 같은 청소년들과 같이 어우러서 치르는 것이 세대 간의 소통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른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이제는 사실 효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박용갑이는 구청장 뽑아줬으면 어디 토목공사나 건설공사에서 뭔가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추상적인 무슨 쓸데없이 휴거나 들고 나오고, 저한테 그런 비아냥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새마을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해서 정신운동을 해서 새마을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았다고 하면, 산업발전해서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정신문화운동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개혁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를 이제 정착시켜 나가는데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지만 조그만 우리 대전 중구에서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해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이게 조금 더 하고 확산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진짜 청소년들이 인성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줘야 우리 후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또 이 사회가 바로잡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의해서 효문학 뿌리축제를 치르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오고 볼거리가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있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이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우리 충남도청 문제인데요. 충남도청 문제는 우리 이창기 원장님하고 진짜 많은, 이 충남도청을, 이게 문화재청 지정 등록문화재 18호인데 이 충남도청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중구청이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관련 특수대학을 유치하면 좋다? 참, 그래서 저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시에서 잘 그런 생각들. 제가
이제 누구누구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정치인들 어른들한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다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그거 어른들이 그 뭐라 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중국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중국가 대전의 어머니 도시 모태 도시입니다. 대전을 발전시킨 그런 도시고 또 문화예술의 발상지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중국가 원도심으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생각만 하고서는 늘 야, 그 땅 한 평이 얼만데 그거 아깝지 않아? 이런 생각만 현실에 직시해야 되는데 현실을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빨리 깨야 됩니다. 제가 11월 5일 날 대전시청에서 권선택 시장님, 그다음에 박병석 전 국회 부의장님, 그다음에 이상민 시당위원장님, 아니 시당위원장님 법사위원장이시죠?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님, 그다음에 구청장, 시의 간부 공무원들하고 기자분들하고 해서 당정협의를 가졌어요. 거기서 이 충남도청 문제에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진지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충남도청이 지금 2012년 8월에 의원 발의가 돼서 국회 국토교통위에 그냥 잠자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 이걸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남도청 2005년 10월에 전남 무안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내년이면 전액 국비 8천억을 들여서 아시아의 문화의 전당을 준공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거기 구청장하고 다 그런 세세한 얘기 다 듣고, 그러면 국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거 2천억입니다. 2천억. 이거 그래 이 특별법을 제대로 누가 관심 없이 그냥 묻어놨다는 것은 2012년 8월 지금 2015년이 다 돼갑니다. 14년이 지나가고 전남 경북도청이 2015년 말이나 2016년이면 경북도청도 이전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 충남도청이 먼저가 아니라 경북도청이 먼저 이사 갔더라면 저 특별법이 저렇게 2년 동안 저렇게 잠자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당정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11월 24일 날 그분들이 맡아서 박병석 부회장님, 박범계 의원님, 그 다음에 이상민 법사위원장님 다 맡아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거기서 진작에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료도 다 시에서 다 드리고, 그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활동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활동했다고 이게 국토교통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은 역할을 하셨겠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명수 의원도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국토교통위에 통과가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법사위로 왔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태클만 안 걸으면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꾸 그것을 자꾸 좀 그런 기미가 있어서 제가 12월 24일 날 올라가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수석 전문위원 불러가지고 지금 그런 기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막아주십시오. 또 제가 박병석 부장님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새정치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건 꼭 지키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강창희 의장님, 이장우 의원님, 정영기 의원님 사무실 제가 다 들려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녀갔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녀갔다고 제가 다 들려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도청 특별법이 올해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중국포럼 관계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이 원도심이 다시 새롭게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효문학 뿌리 축제를 주제로 한 이런 포럼 참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인식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포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이 효문학 뿌리 축제가 더욱더 발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인성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하시는 모습에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절로 아주 느껴집니다. 우리 중구 청장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는 다 되셨겠지만 우리 김기부 기사장님도 오시고 우리 중앙회 또 회장님도 오시고 하여튼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중구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진흥 방안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 대전시의 대표 축제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는 효문화 공원에서 하는 효문화 뿌리 축제가 정말 이제 얼마 전에 또 마무리했지만 세계적인 이제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택 시장께서도 우리 대전의 3대 축제 중에 하나로 우리 뿌리 축제, 그다음에 개족산의 맨발 축제, 또 사이언스 축제 3개의 축제를 우리 대전의 대표 축제로 키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뿌리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서 상당히 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남은 양반의 고장이고 또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하게 족보박물관이 있습니다. 뿌리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소재로 해서 만든 효문화 뿌리축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굉장히 무한히 발전할 그럴 수 있는 소재의 축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바로 이제 얼마 2010 몇 년도인가 16년도인가 보면 이제 효문화진흥센터도 그 인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효와 우리 족보 뿌리와 관계된 그런 모든 것이 시스템적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중구에서는 이 효문화 뿌리 축제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그런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이웃 다른 소재와 그 관광이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런 차제에 오늘 이 중구 포럼에서 또 우리 청장님께서 또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물 또 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이렇게 멋진 세미나가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 우리나라의 석학들이 오셔서 축제와 그리고 우리 중구 관광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마 해안을 가지시고 의견을 내주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 토론회에서 중구의 관광 발전과 우리 또 효문화 뿌리 축제를 포함한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되고 또 우리 방청객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중구 포럼이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우성정부대 장인식 교수님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오늘 토론은 8분인데요. 먼저 플래닝스 컨설팅 대표로 있는 김영모 대표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번에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에서 최은환 장님하고 박명웅 사무총장 같이 하시겠네요. 토론 대표로 박명웅 총장님 해주셨습니다. 오늘 대전 소비자 신문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안경자 대표께서 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국청소년동아리 대전연맹의 김기복 총재님 박수로 좀 중국 토론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오용환 자문위원님, 대전과학기술대 이정영 교수님, 한국인성교육협회 이두원 교수님, 어쨌든 우리 대전을 대표하고 세계 하나뿐이 없는 이 뿌리 축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작년부터 한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이 뿌리 축제와 연계돼서 상당히 그 젊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래서 축제가 젊어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국제화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
우선 외국인들 중에서도 제외 동포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뿌리 축제가 일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이면은 옛날 동구 정자리에 청소년 종합문화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개관을 하거든요. 앞으로 청소년들이 바로 동구청 그 옛날 자리에서 대전천을 건너서 바로 우리 은흥역에 대흥동으로 건너와서 정말 청소년 문화 벨트를 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도 어떻게 한번 좀 우리 뿌리축제를 연계해서 대전의 명품 축제로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인식 교수님께서는 한 뭐 20분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가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중구청 입장에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만 갖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 무슨 뭐 대전 관광진흥방안이냐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발표자인데. 근데 분명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효문의 뿌리축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뿌리축제 하나 가지고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작은 논리적으로 조금 범위가 작은 거죠. 조금 어려운 말로 독립변수하고 정속변수라는 게 있는데 독립변수가 효문화 뿌리축제라면 이제 원인이죠. 그래서 결과가 대전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한다면 이 독립변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것만 좋다고 독립변수만 얘기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졌다라는 거. 아니 몇 번 썼다 지웠다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제 전공이 축제가 아닙니다. 제 전공은 문화관광 정책 개발 전공이기 때문에 좀 시야가 그 위보다 높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저에게 지금 20분 주어졌는데 간단하게 그냥 취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유 갈망할 때 19세기죠. 지금은 20세기는 평등입니다. 누구나 같다 이렇게 되기는데 21세기는 행복입니다. 행복 주권이죠. 그런데 늘 여전히 같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도 또 생존을 해야 되고 또 잡았다 하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발전까지 해야 됩니다. 육해라는 효문화 뿌리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 줄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 축제가 많을 때가 1000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555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효문화 뿌리축제인데 이 축제가 과연 대전을 대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말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지향할 수 있는가 좀 냉철하게 한번 반성 또는 또 찬스 기회 한번 그런 차원에서 원고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라는 게 이제 슬슬 뜨고 있어요. 도시 정책 중에서 요소로 크게 뜨고 있는데 축제 얘기, 관광 얘기 들어가기 전에요. 그 이유는 문화라는 그 자체가 밭을 갈다, 가치를 창조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2%가 국가 예산에 문화, 관광, 체육에 2%를 쓰겠다 국가 예산에 이게 공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선 공약입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근데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 국가도 그런데 크게 관심을 갖는 현상은 아닙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앞에 쭉 써놨습니다. 어쨌든 행복 추구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문화와 그중에 축제라는 그 요소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52쪽 쪽에 쭉 써놨습니다.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읽는다는 건 얘기 못 하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셨다가 필요한다면 한번 집에 가서 읽어주시면 개인적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어쨌든 52쪽 하단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취지가 아까 모두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선줍기에서 대전의 3대 대표 축제로 육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대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정책적 입장에서 한번 썼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은 관광 위상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대전하면 여러분 대전에 여행 오시겠습니까? 예, 대전이 관광지입니까? 자문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이 쭉 경년제로 쭉
대전이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대전으로 여행을 떠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표 1에 나와 있네요. 역시 대전은 과학 이미지 54쪽입니다. 과학 이미지가 셉니다. 그 이유는 아마 뭐 카이스트도 있고 스스로 대전 스스로가 과학 도시다라는 것을 생산해서 학습시키는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가 들어온다부터 교통도시다, 국토의 중심지다 뭐 이런 얘기가 쭉쭉 나와 있고요. 관람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통편리라든 기후 조건, 깨끗함 이런 것들이 이제 플러스고, 마이너스는 우리 저 발표자의 집 앞에 축제 평가 보고서도 붙어 있습니다만 거기서 지적된 것처럼 뭐 위생 청결이라든지 기념품,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소가 작다 이런 것들이 방문객들이 대전에 대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전의 선호도와 만족도는 어떤가를 봅니다. 55쪽입니다. 제가 아까 크게 질문한 것처럼 역시 결과도 똑같습니다. 하위입니다. 하위. 세종시 빼고 16대 지자체에서 14위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관광지라고 대전을 여행 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대전 와라 이건 난센스라는 얘기죠.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이냐면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한 번 와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낫네, 괜찮다라는 만족도가 높다라는 거. 그렇다 그러면은 홍보와 이미지 관리 때 좀 주력을 한다면 우리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산업입니다. 관광 산업도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오니까 뭐 크게 흥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 정도의 약 한 620개 정도가 있고, 관광 호텔은 19개가 영업 중입니다만 전국 평균을 밑도는 객실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별로 투자를 안 하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관광학과는 또 제주도만큼이나 많습니다. 그게 조금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 여건입니다.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뭐 관광으로 하자, 명품 축제 하자,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물론 뭐 지역 주민 주도형, 저도 결론에 그때 써놨습니다만 물론 가야 될 길이지만 누군가가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도 안타깝게요. 제가 매번 건의를 하는데도 저 개인적으로 많이 건의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의도는 알겠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에 있습니다. 이거 미래과학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일단 중앙정부부터. 필드가 말라간 상태에서 유성 3명 있고요. 구청별로는 유성 3명 있고 나머지 구청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관광 행정지도 하시는 분 한 분 있으세요. 행정지도 하는 분. 이런 상태에서 쿠바나 북한처럼 관광으로 막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있다. 잘 우리나라 와라. 뭐 이런 식으로밖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비춰지지 않습니다. 열악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 58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도 거꾸로 역산해 보면 밑에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노력이나 정책 의지에 정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많은 문제와 좋지 못한 관광 여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가지고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축제가 수단화되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표 5를 보시면 축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바로 밑에 나오네요. 제가 이 글 준비하면서 최근 데이터 뽑아보니까 555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752개보다 197개가 줄었습니다. 줄었고 분포는 문화예술 관련 축제가 약 한 35%가 났네요. 37.3%가 그거고 특선물이 이제 2위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효문화 뿌리축제도 문화예술 축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60쪽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너무 축제가 많고 이러니까 축제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수축제만 선별해서 문화관광축제라는 걸 지정했어요.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줍니다.
대표 축제, 성수 축제, 우수 축제, 뭐 유망 축제, 한번 뿌리 축제가 유망 축제에 한번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이런 제도를 시행한 지가 10년 딱 됩니다. 올해가 10년 딱 되기 때문에 내년 2015년부터는 기획서까지 보겠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국내에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555개 중에 40개 정도의 좋은 거를 뽑아가지고 여기에 못 들어가면은 세계화니 이런 거는 조금 그냥 우리만의 바람이 아닐까, 짝사랑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에 일단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집 두 번째를 보면 2014년도, 4년도는 아직 평가 결과 보고서가 안 나왔고요. 작년 거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평가 내용과 보고서 이틀에 못 맞추면은 표준화가 안 됐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이 되는 거죠. 지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요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과연 간단합니다. 뿌리문화축제 잘하자. 여기 국가 대표급 예선전에 일단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뭐 그런 거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전도 이제 그래서 대전 축제가 16개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1등에. 그런데 엊그저께 시장님이 11월 초에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3개를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1쪽에 보는 게 대전 지역의 주요 축제 현황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정권 바뀌어가지고 없어진 것도 있고 안타깝지만 축제가 조금 축제 성격을 잘 못 가고 조금 정치적인 색깔에 많이 좌우된 게 대전시의 입장입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63점을 보니까 관광개발 입장에서 그 축제의 포지션, 위상은 어딘가 무조건 축제한다라는 게 아니라 축제는 중간에 있는 수요 창출과 환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의 도표를 한번 작성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나 이벤트는 관광 시장 개발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다. 자원 개발도 아니요, 제도 개발도 아닌 시장 개발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64쪽에 활성화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으로는 키워드를 4개를 한번 찾아봤어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표준 규격은 가야겠다. 첫째가 품질입니다. 품질. 자, 지금 이제 늦었네, 뭐 빨랐네 이거보다는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동시에 가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일단은 품질을 생각해봤고요. 키워드로. 그 다음에 이제 격 있게 가자. 문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까지, 국제화까지 생각한다면 품격이라는 단어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 작전상,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 2가지 또 생각해봤어요. 그건 뭐냐면 상생 전략, 차별화 전략 이런 단어를 써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국가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발빠르게 그 규격에 맞추는 전략, 이거를 상생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봤고 꼭 중부만 생각하지 말고 대전의 큰 아니면 충청권의 큰 입장에서 충청권이라면 오늘 발표문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유교문화권도 있거든요. 기후학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논리와 개발 접근 방향을 잡아준다면 우리 저 뿌리축제가 명분 있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은 정말 효문의 뿌리축제가 우리 대전을 대표할 수 있게끔 우리만의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남 다 하는 건 하고 우리 중부 효문화 뿌리축제만의 특색을 찾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한 게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는 효문화 뿌리. 저번에도 그 6회 발표 때도 그 토론에서도 조금 많이 나오고 지적 외부 전문가들이 많이 했던 얘기인데 과연 이 명칭이 대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좀 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동의합니다. 물론 좀 금방 쉽게 뭐 바뀌지는 수는 없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범위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효월도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죠. 물론 지금 공동에서 유능적인까지 넓혔습니다면 그 넓히면 또 넓히는 축제 이벤트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힘들어지죠. 그렇다 그러면은 내용을 넓혀야 됩니다. 내용을 넓혀야 범위가 넓어진다고 공간적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문중이라고 얘기한다면 귀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외국이라는 거하고 가문 뭐 이렇게 한 번도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양반, 기호학파, 유교 이런 단어까지 연결을 좀 시켜본다면 외연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한류하고 문화융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데에도 맞추려면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단어 선택이라든지 명칭이 좀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대전 효문화뿌리축제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아는데 이게 좀 이런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저 이거 좀 조심스럽습니다. 더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서 얘기를 했고요. 블루블러디라고 해가지고 귀족이라는 단어 쓴다 그러면 다 양반이네요라고 한다면 다 으쓱으쓱해서 동서양 막론하고 다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 정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7쪽 붙인 게 지역 공감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3, 4일 하는데 한 3, 4일 하는데 뭐 한 5억 정도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머리를 쓴다면 유성구에 물론 제가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한 5, 6년 전에 69쪽에 나오는데요. 유성구에 보면은 10개 동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축제를 합니다. 전문 용어로 커뮤니티 베이스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처음 기획된 게 전민동이에요. 거기 민도 높습니다. 수준 높은데요. 거기서 간단합니다. 원리는 그 아파트촌이고 그런데 그걸 각 학원에서 스스로 하는 장기자랑을 동사무소에서 묶어가지고 무대 설치해주고 음향 스스로 해서 동시에 한 거 여기 시작점입니다. 근데 2,000명 이상이 모이고요. 여기 시작이 돼가지고 각 동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동민체육대회, 국민체육단합대회가 아닙니다. 스스로 묶어만 준 거거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해서 자치연대, 여기 동사무소 같은데 그런 데에서 스스로 조금씩 내고 하니까 관계입이 적었죠. 이런 것들, 아파트, 한 52%가 아파트인데 공동체를 좀 활용했으면 어떨까, 중구에. 그러면 방법론에서 유성구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조금 10개는 채웠는데 거의 비슷비슷해요. 대동소이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또 무슨 아이디어 없을까 생각했는데 서구청에서 23개 동에 대해서 물론 고용노동부 돈을 좀 받아가지고 23개 동의 자원조사를 싹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동별 특성을 다 뽑아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좀 늦었습니다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17개 동이죠. 17개 동별 기초 자원조사 커뮤니티 활용할 수 있는 걸 뽑고 리더도 좀 뽑아서 교육 개몽시키고 유성구청에서 하는 것처럼 조금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세팅해 주는데 그게 효문화 뿌리축제라고 한다면 아까 주구청장님이 얘기하신 그 소프트웨어 그 효문화 정신 인성이라는 게 파급도 될 것 같고 지역미래 좀 문화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이런 게 돈이 없다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살기 좋은 문화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이디어 좀 내서 이렇게 해서 제안을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비용을 따온다면 그것도 나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은 조금 응용을 해서 융복합으로 해가지고 선동 창조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글을 조금 써봤습니다. 그리고 70쪽에 69쪽에서 70쪽으로 넘어가는 그 한 페이지가 제가 보낸 원고하고 한 장이 빠졌습니다. 한 장이 빠졌는데 그 빠진 내용이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전문성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축제팀 그날도 저기 효문화 뿌리축제에서도 발표 평가대회에서도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용역만 주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건데 말 잘 듣는 기관, 그것도 우리 집 식구 대전 이렇게 준다면 객관 타당성 확보에 크게 나가려고 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글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표 7에 보면은 어떤 축제든지 다 그러겠지만 2015년부터는 또 기획서까지 다 본답니다. 그리고 기획서에 맞게끔 잘했는가까지 평가를 해야 국가의 대표 축제로 40개 정도 뽑는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효문화 뿌리축제도 대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키워야 될 중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조금 각계 전문가들이 조금만 합심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축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개발 전문가인데 그런 입장에서 효문화 뿌리축제를 통해서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관광 쪽이 크게 기여한다라는 논리로 시나 중앙정부에 어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로 끝맺음을 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대전의 관광 환경을 우리가 분석해서 거기를 좀 그것을 개선해야만이 효문화 축제가 국제적으로 발돋움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또 관심을 끌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대전 관광 이미지라든지 관광 산업 여건, 관광 행정 여건들을 보니까 대단히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뿌리축제만 잘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품질 향상과 품격 완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특히 기후위기 문화권 개발과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부터 충청권 상생협력 그 기획단에서는 기후위기 문화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 뿌리축제와 연계해서 충효예 그러니까 적어도 현충은 있으니까 충은 뭐 자연스럽게 체험이 되지 않습니까? 효 뿌리문 예 동춘당이 이제 바로 예학의 대가인데 이 효예 교육을 우리 뿌리곤에서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개발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장인식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부분에 원론적인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그 대전의 정체성이라는 부분과 축제, 뿌리 축제를 글로벌 시키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성공한 축제의 대부분들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상징하는 것들을 축제로 발전시켜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지역의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들이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전은 사실 그 역사적인 한계,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된 그 도시의 그 역사성과 그리고 인구 구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 때문에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사실 과학 도시가 만들어진 지 40년 됐지만 과학연구단지가 외부에서 판단할 때는 대전의 정체성 같이 느껴지지만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개연성은 있을지언정 대전을 갖다가 상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모습. 그럼 문화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장인식 교수님께서 유교문화권이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전은 충청권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럼 정체성이 없으면은 만들어가야죠. 10년, 20년을 가지고라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호문화권을 대표하는 그리고 양반을 대표하는 충청권을 상징하는 그 부분을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그걸 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기반을 위해서 뿌리축제라는 것들이 논의돼야 되고 그 뿌리축제의 기반을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 문화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주려고 하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이 니네 정체성 있는 사업권을 콘텐츠를 가져와 그러면은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대전에서 찾을 게 아니라 충청도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충청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기호구나 아니면 양반 이런 부분들을 효와 연결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글로벌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뿌리니 성신이 하는 것들은 협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는 블루블러드래 가지고 귀족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같은 맥락이겠지만 저는 헤리티지라는 개념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과 문화, 상징 이런 것들 어느 나라에 가도 유산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대표적인 한 예로
영국 1200년대쯤에서는 영국에서는 문장이라는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가문을 상징했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화가 문장이 가문을 상징하는 게 산업사회에 와서는 패션으로 연결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산업적인 부분으로 확산이 되거든요. 그럼 이 공간에 헤리티지를 전반 상징하는 글로벌한 개념을 갖고 문장 그 가문을 상징하는 것들이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그걸 갖다가 뭐 축제를 연결시킨다든가 했으면은 그 자체에 뿌리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 내에 전통이 있는 것이고 현대와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외부 나라의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대사관이라든지 하는 그 협조와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해외 동포라든지 해외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관련 단체들이 한국에 방문할 때 뿌리찾기 아니면 전통을 갖다 체험하는 그러한 코스 속에 하나의 축제가 우리 뿌리공원이라는 게 상징적인 인프라로서도 충분히 자리할 수 있으니까 단계적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산에는 5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요. 부산은 축제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의 조직이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5개의 축제를 기획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홍보의 효율성이라든지 콘텐츠의 중복성 같은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런 것들이 또 구면 구단이 아주 단발적인 축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성이라든지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상징성 그것을 발전시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 정체성, 충청도를 대표하는 대전이라는 도시가 충청의 그 사상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을 견인해 가면서 그 견인해 가는 핵심 키워드로서 효니 뿌리니 하는 것을 갖다가 상징화시켜 놨을 때 그것이 대전의 정체성이 되고 향후 외부 대항력이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축제를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재입니다. 아까 박용갑 그 사장님 말씀하실 때 가장 많이 공감이 됐던 것이 효를 중시해야지 앞으로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시가 됐습니다. 제가 관광에 대해서 발표를 토론을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전의 관광이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간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제가 맥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환경은 아시겠지만 굴뚝없는 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또 하나는 관광은 일반 IT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2배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천만 관광객이 지난해 넘었죠. 근데 건국 이후에 한 번도 우리나라가 관광으로 돈을 번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관광은 제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의적인 내가 원해서 가는 하나의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은 당연히 뭐 관광객이 있어야 되겠고 관광 자원과 지역과 권역 그리고 관광 사업체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볼거리입니다. 볼 게 있으니까 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즐길 거리, 뭐 즐길 게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실거리, 이 세 가지로 아마 이 세 가지의 거리로 관광 자원이 다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고 또 매력적인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한참 지역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뭐 드라마 유치라든가 아니면 영화 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뭐 PPL을 통해서 지역을 노출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스토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장 좋은 효과, 가장 좋은 도구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라는 그런 도시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다 아시죠? 도레미송으로 유명한 그 도시 그 영화 하나로 굉장한 도시가 됐던 관광지가 됐던 그 도시가 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관광 자원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딱 3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입니다. 사람들이 왜 와야 되나? 그러면 지난해 그 연구 보고를 보니까 대전시 인구가 지난해 153만 2,811명이었고요. 중구 인구는 26만 4,913명이었습니다.
효풀이문화 축제 내방객이 지난해 축제 때 29만 7,894명이 내방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봐도 대전시 인구보다 10%도 방문하지 않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뿌리공원만에 특화된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뿌리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금 여쭤봤는데 대전시의 학교가 한 300개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미래 인재를 키우는 가장 좋은 교육 중에 하나가 아시겠지만 효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학교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들이 전부 다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대전 지역은 아마 굉장히 교육적인 그런 고퀄리티한 교육이 일어나는 학교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의 조사를 보면 대전시에 사는 외국인이 약 한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전의 정체성이 되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전 그 뿌리축제에 왜 와야 되나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대전에 연중 그 영화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한 800만이 넘습니다. 800만이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2013년도인데 2014년은 명량 때문에 900만이 넘을 거라는 지금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대전은 문화 향유 욕구가 굉장히 강한 도시입니다. 이 욕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서울, 광주, 그 다음에 대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로 높은 문화 욕구가 높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높은 그 문화 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휴일이면 다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백화점하고 마트에 다 모여있죠.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에 갈 데가 없나? 그러면 이런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든가 상품을 개발해서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지입니다.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야지 갈 거고 방문을 해야만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뿌리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박용갑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하나의 주된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장사를 할 것인가, 수익성에 매달리는 상품을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본질적인 효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아니면 대전에 정말 뿌리를 두고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축제를 만들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한국체육동아리연맹이 효문화 뿌리 축제 때 함께 그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내용 중심의 발전 방안을 박명우 사무총장께서 해주셨습니다. 장인석 교수님께서 중부 지역 축제 명품화를 통한 대전 관광 진흥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효문화 뿌리 축제와 이 청소년 축제가 같이 연계돼서 이루어졌을 때 이 효문화 축제의 성공이라든지 파급 효과 이런 부분들은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또 이러한 전국 각 지역의 이 청소년들이 이 대전에 와서 또 중구에 와서 또 효문화 뿌리 축제에 참가함으로써 효에 대한 경로 효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또 그러한 인성교육이나 효문화 교육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이 효문화 축제, 그다음에 뿌리공원에 이렇게 모이게 해서 이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부분은 너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효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율능동 창의적인 청소년 효문화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로 효친 사상 고취 및 그 다음에
중, 고등학교, 대학 청소년들이 이 참여함으로써 이 새로운 효문화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행사의 참가 현황은 저희들이 9월 28일 날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곳에 전국에 약 2만 1천여 명의 관람 인원과 그 다음에 199개의 동아리들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연 부분에는 그룹 사운드, 음악, 댄스, 무대 공연, 전통문화, 그 다음에 비공연 부분에는 전시 체험과 그 다음에 경무 효친에 대한 백일장, 그 다음에 그 자원봉사대, 또 사이버 기자단 취재대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사이버 기자단들이 SNS를 통해서 전국의 자기 각지 17개 시도의 청소년들에게 이 효 문화 뿌리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은 전국의 청소년들이 효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 문화 뿌리 축제 각종 체험 행사를 이 전국의 청소년들이 견학하고 참가하고 체험함으로써 좋은 그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그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써 여성가족부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원, 그다음에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또 그다음에 제일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제일동포 그런 쪽에서도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협회라든지 이 다양한 그 교육청과 청소년과 연관된 그러한 기관들이 후원을 하고 협조를 해주는 그러한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홍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 또 그 다음에 전국 17개 시도에 조직되어 있는 전국의 교사 조직 초중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까지 해서 6천여 개의 그러한 청소년 동아리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이 효 문화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SNS를 통한 그 효 문화 축제에 대한 홍보 등 이러한 다양한 채널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전 방안으로서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고 이번에 한국청소년 동아리연맹이 주관한 효문화 뿌리축제와 함께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대전 중구청 및 중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런 관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대회는 국무총리상, 그 다음에 장관상이 9개, 그 다음에 시도교육감상이 35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이러한 기관장상이 등 이렇게 해서 한 360여 개의 상이 수여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규모가 큰 청소년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상이 이게 수여가 되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 대회에 이 축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이 뿌리공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뿌리공원에 와서 이 실제 이러한 대회가 아니면 이러한 교사나 청소년들이 이 뿌리공원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또 뿌리공원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또 효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아주 이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그 대회 참가자의 만족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대체적으로 이 뿌리 축제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장소에 대한 만족도, 그 다음에 이 대전 중구 대전에 대한 관심 이해도 이러한 부분들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종합을 해보면 뿌리공원에서 이루어진 효문화 뿌리축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참가자, 청소년 및 지도교사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축제로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가 대전 중구 지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나가서 세계 청소년 효문화 축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 발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시민 모임 안경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포럼이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뿌리 공원이 처음 생길 때 그 진통을 알고 있고요. 또 이 뿌리 공원이 이거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이게 다시 부활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됐는데요. 저는 이 뿌리 축제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저는 사실 제가 그 뿌리 축제에 참석해서 자원봉사를 3일간 해봤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왜 내가 들여다보지 않고는 문제점을 들여다볼 수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족보박물관 개관이 되면서 또 거기에서도 한 달 정도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이 축제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바뀌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뿌리 축제 대전하면 색깔이 없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막연하게나마 세계적인 뭐 축제, 뿌리 축제, 효문화 뿌리 축제는 하나래 이런 생각 정도는 우리 대전 시민들 머릿속에 있고 또 한 가지 대전 그럼 아까도 이제 그 통계에서 나왔듯이 과학기술 도시 대전 그죠? 효문화 도시 대전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박사가 가장 많다라는 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이냐. 저도 이제 대전에 대해서 미약하지만 굉장히 관심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맨날 창조경제 하시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이창규 교수님도 창조도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소비자나 시민들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것이 창조경제, 창조도시, 창조산업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대전은 그 창조경제를 실현해서 창조도시가 되는데 가장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창조경제가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창조경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창조경제라고 한답니다. 미약하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대전에 그 축제가 활성화되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되어야 되고 알맹이가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뿌리 축제를 가보면 항상 매뉴얼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 동아리 연맹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또 가서 제가 체험도 하고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그 대전 시민만 왜 그 속된 표현으로 동원 이 동네에서 몇 명 오시오 했는데 가보니까 노인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가슴이 제가 뛰는 거예요. 정말 뭔가 여기 결합하면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것도 1회로 마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또 이창규 원장님이 더 크게 하셔가지고 이번 축제에 가보니까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었잖아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이제 뭔가 즐길 거리가 있고 먹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고 머물거리까지 해줘야 대전이 발전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 산업의 여건이 대전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미약해서 이제 이런 토론의 자리가 저는 너무 좋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비자 시민 모임도 그냥 막연하게 창조 경제, 창조 도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포럼이나 참가를 하셔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눈여겨서 요건 뭐 시정을 해야 되겠다. 요건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요게 더 들어오면 좋겠다. 그 알맹이를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축제가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대전하면 떠오르질 않고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다 자잘한 그 축제들은 줄이고 세 개의 축제만 남겨서 활성화시킨다는 그 권선택 시장의 그 6기 그 미래 관광 발전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정착의 일관성, 알맹이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저희 그 소비자 단체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 동아리 대변인 김기복입니다. 제가 토론할 내용은 중구 지역 축제의 활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대전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10개의 축제를 좀 대표적으로 뽑아본다면 우선 유성온천 문화축제가 있지요. 이것은 9억 1,500만 원, 뭐 상당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축제인 것 같아요. 평가를 해보니까 22의 역사성이 있고 온천 스토리텔링과 거리 퍼레이드, 상인협조 등이 상당히 돋보였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해보면 주제와 어긋나는 콘텐츠, 주차와 안내, 자원봉사자, 지역 행사 중심의 이런 것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고요. 개족산 맨발 축제 99페이지입니다. 이걸 보면 주식회사 선양에서 이제 좀 한 것 같은데요. 선양에서 돈을 냈고 시비가 2천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역 명소와 황토를 활용해서 체계적인 운영이 됐고 민간이 주도적으로 했다. 이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평가해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건 뭐 주식회사 선양이니까 선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셔틀 부족, 낮은 지역 주민이 어떤 대체감, 걷기 외 프로그램이 좀 부족했다. 이게 금강 놓았어. 대덕구에서 한 것 같으네요. 이것도 역시 수변 공간 활용과 지역 단체 중심 교통정력 공단 이미지 불식 이런 것이 좀 있고요. 하여튼 여기서 보면 또 외국인이 좀 부재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호라호락 페스티벌 이것도 약 2억 5천인데 민관 합동으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젊은 무천 대비 야간 활동 이런 것이 좀 있고 운영 기술이 좀 부족하다, 산만하다, 안정성이 부족했다, 지역 주민 참여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좀 나왔고요.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보면 마케팅 공사에서 7억 1천만 원이 들 것 같으네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보면 16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전 이미지와 좀 부합했다. 여름 콘텐츠 이런 것도 있고 유사 축제의 차별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관광 상품화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견우직녀 축제이네요. 대전문화재단에서 2억을 들여서 한 거네요. 콘텐츠와 스토리가 미약했다. 부가가치가 참 좀 부족했다. 주민이 관심이 부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구 페스티벌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서구청에서 한 거네요. 지나친 지역 화합형이고 홍보가 부족했고 미약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국제 푸드와인 축제 이건 시청에서 한 건데 26억이네요. 10회가 25회가 아마 국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와인 중심을 했고 외부 세력 추진 중심 논리가 미약하고 시민 공감대에 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9번째인데 효문화 뿌리 축제입니다. 이게 중부 지역에서 축제가 이루어진 건데 5억 7천만 원이 들어가고 구비가 우선 10위가 조금 들어갔네요. 이렇게 보니까
지역 명소와의 결합, 고론 참여, 연령대, 물중심 전국적 관심이 있었다. 교통 문제, 연계 상품화, 공공주도, 수익 창출 문제 이렇게 가리는데 저는 이제 그날 함께 해보니까 첫째는 좋은 점으로 본다면 이게 다른 축제는 전부 다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축제가 많은데 여기는 정말 어른들과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졌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참 중요했다 이런 생각을 볼 수 있겠고 전국의 청소년이 2만 1,000명이 이쪽으로 발걸음을 했다는 건 대단히 획기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팀이 199개 팀이 이제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그 2만 1,000명의 청소년들이 와서 과연 효구나 그 뿌리공원을 2만 1,000명이 다 관람했을까? 전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축제에만 자기 어떤 그 페스티벌에만 그냥 막 하다 보면은 끝나면 그냥 갈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그것을 조금 더 좀 더 전부 다그 뿌리공원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이런 걸 다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총장님께서 320개의 시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저는 대전의 지방자치시대고 대전 중구의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많이 냈다면은 대전에서 과연 참여할 율이 몇 프로가 있었는가? 이게 사실은 없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왕이면 대전에서 시상은 몇 명이나 대전 학생들이 했는가? 또 대전의 학생들은 몇 명이나 참여했는가? 이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건 지역 중심의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축제에서 상당히 유리하고 좋지만 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내가 그 쭉 보니까 대전에 참가한 학교는 대단히 미흡했다. 이런 건 좀 더 반성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본다면 야 그래 정말 그 많은 축제가 있는데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다고는 이런 뿌리 축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잘만 살린다면 5억이 아니라 50억을 들여도 정말 괜찮다. 그리고 전국의 2만 1,000명이 대전을 걸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전을 알릴 수 있다. 이건 정말 대단히 큰 것이다. 저는 뭐 학교 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배운 노래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부른 노래는 좀 금방 잊어버려요. 송년회 때 부르는데 이거 금방 잊어버려요. 신신대회 부르면.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정말 많은 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효문화 뿌리 축제는 정말 앞으로 정말 좀 더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다른 것은 좀 유인물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구 지역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지속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축제로 하며 타당성이 정말 확보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축제에 대한 대시민 정책 토론회도 툭 털어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품형과 화합형, 축제형과 이벤트형, 공공형과 민간형 등으로 좀 재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축제 담당 지원부서의 업무 분장이 좀 명확하게 돼서 가르마를 확실히 탔으면 좋겠다. 대전시와 마케팅 공사, 구청, 이건 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건가? 민간이 참여하는 것인가? 그냥 뭐 사람만 모집해 오는 것이 민간이 하는 일인가? 이것 또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준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정말 한번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축제를 끝나고 나서도 토론을 통해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 있는 많은 축제를 글로벌 시대에서 국외에 있는 축제를 좀 모델을 삼아서 좀 대전에 많은 축제가 이렇게 좀 선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축제하면 가장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대천 모두 축제가 상이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 중구에서 효문화 뿌리 축제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하려면 대전시 축제가 아닌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뿌리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원도 전국적인 공원으로 전국에서 찾아와서 방문하도록 설계해야 하고 축제도 전국적인 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축제도 국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대전 지역의 훌륭한 국회의원님들이 깊이 인식하고 관심소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이나 호남 같은 경우 참으로 많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 대전의 효문화 뿌리축제는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전국 행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주 빠듯한 살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개혁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설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효문화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서양에서는 효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어느 역사학자가 동양의 문화, 특히 한국의 효 문화를 알고 나서 자기도 한국에 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봉사는 그런 대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의 인성교육, 효도교육, 봉사교육이 형식에 맞춤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중구 시작으로 중구에서부터라도 한국의 효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수백년 개성왔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간단한 책자라도 내고 대표적인 효주심 청전 같은 실제 사례집도 찾아서 홍보하고 그놈으로 인해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문화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마케팅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라도 어떻게 우리 대전 중구 효문화 뿌리축제가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포럼에서 효문화 뿌리축제에 대한 관심과 계획성 있는 연구를 하고 두 번째, 대전시와 중구청의 확실한 관심을 가지고 세 번째, 연계된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준다 하면 앞으로 대전 중구 효문화 뿌리축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보건복지과의 이정영입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중국 연변에서 기관장 부부가 대전을 관광차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첫 번째로 뿌리공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수 운전해서 뿌리공원을 모시고 가서 제가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 중구에 이 뿌리공원이 우리 중구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마다 열리는 이 뿌리공원에서의 효문화 뿌리축제가 일회용으로 끝나지 말고 효문화진흥원과 같이 연계하여 가지고 다양한 축제의 장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효 관련 시설 체험 코스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학생 수학 여행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효과적 걷기 대회 운영 방안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 효 관련 시설 체험 코스 운영 그 방안은요, 그 효와 관련된 그 장소들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전문 향상과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효 중심의 그 유료 체험 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방법으로서 뿌리공원을 먼저 탐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족보박물관 관람과 동시에 족보 만들기 체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효문화진흥원 전시실 관람 같은 거 이런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학 여행 관련 프로그램은요, 그 학생들이 다양한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하여 가지고 전국 홍보 등을 통한 수학여행단 유치 및 관람 지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그 수학여행 학생들에게 그 효의 정신과 더불어서 다양한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신비한 효, 즐거운 효, 아름다운 효 등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효 가족 걷기 대회 운영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그 효문화진흥원 주변에 둘레산길을 추가 개발하여 가지고서는 그 외지 그 방문객들이 가족 간에 서로 다정히 손잡고 걸으면서 효문화 시설들을 관람토록 추진하면서 가족에게 서로 효가족 인증서를 문화진흥원에서 교부하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가족 걷기 대회 그 운영으로 기대 효과는요, 대전시 그 고유 자원들의 직접지 인근 둘레산길 걷기로 명소와 동호 및 인증서 교부를 통한 효가족의 자긍심 고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앞에 포럼의 내용들을 보시면은 거의 공통된 게 인성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조국 총장님께서도 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사실 그 인성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저는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겁니다. 인성의 원래는 그 단어의 뿌리는 효입니다. 효. 근데 대개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집에서 혹시 강아지를 한 마리씩 기르고 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아지를 기르고 있다. 네. 없어도 그냥 있다고 하세요. 네. 그다음에 꽃을 기르고 계시는 분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볼 때 되게 보면은 강아지도 반려견도 기르시고 강아지도 기르고 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도 마찬가지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를 때 잡견에게 만약에 있잖아요. 잡견이 먹는 음식을 혹시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강아지한테 만약에 음식을 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먹으면 토해냅니다. 강아지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로 다 먹일 수는 없습니다. 식물도 말입니다. 나팔꽃 있죠? 선인장하고 나팔꽃도 같은 식물이거든요. 근데 식물의 나팔꽃에서 만약에 물을 계속 많이 주면 나팔꽃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아주 줘야 돼요. 근데 선인장은 물을 많이 주면 어떨까요? 죽습니다. 이렇게 식물 하나를 놓고 달라요. 근데 인성이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누가 있습니까? 가르친 사람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는 적이 없습니다. 사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뭐냐면 시작이 효입니다. 오늘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말이죠. 효문화 뿌리 축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축제에 대해서 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알리고 그 사람들이 축제를 참여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제가 내용을 보시면은 110쪽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효문화 뿌리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제가 감히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역문화축제의 콘텐츠가 선정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문화는 사람들의 평소 알고 있는 것이나 흥미가 끌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 지역에서라든지 외국에 오는 사람들도 어디선가 그래도 비슷하게 느끼고 흥미를 느꼈던 사람들, 그래야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 또 다른 지역 사람 모든 사람이 오는 건 우리 희망이지만은 그 컨텐츠를 어떻게 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짠들 뭐 하겠느냐, 홍보가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가 안 되고서는요, 지역에 몇 사람들만 알고 있을 그런 축제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아무리 좋은 홍보라도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지역 축제를 검색에 치면은 다양한 지역 문화 축제를 알 수 있지만 검색 이전에 습득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통해서 지역 축제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축제는 단순히 즐기다 가는 문화 축제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안 된다. 이것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소통이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역 문화 축제가 단순히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재미와 화합이라는 두 단어가 한 번의 축제를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한 건을 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빨리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같이 뭐 프로그램이 지역 간에 또는 우리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쌓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가 재밌었다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라는 표현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몇 가지로 제가 한 13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축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의 대책이다.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축제가 훌륭했어도 그 축제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게 되면은 그 축제는 결코 바람직한 축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라가 국격이 떨어진 이유도 세월호라는 그런 어떤 아픔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가 굉장히 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어떤 하나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체면까지도 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효문화 축제, 뿌리 축제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체에서 오는 분들이 불편함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그건 뭐냐면 버스 노선이라도 바꿔서 증차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든지 아니면은 셔틀버스를 잠시만이라도 운영을 해서 그들이 불편함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갔더니 교통편이 굉장히 즐거웠다. 주차는 비록 접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두 번째로 본다 그런다면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은 하면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발 0시 50분. 이 노래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과연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대전발 0시 50분 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렇다면은 대전을 대표할 수 있고, 중부를 대표할 수 있고, 아니면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딱 테마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가. 그것 때문 하나도. 대전발 0시 50분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뭐가 뿌리 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족보박물관서부터 뿌리공원서부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족보들을 본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니까 문중분들이 많이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중분들이 오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문중들을 오시는 분들은 그 각자의 그 성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 하면은 어느 김씨, 경주 김씨냐, 어디 김씨냐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참여를 해서 자기네들을 알리기 위해서 오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안동건 씨 그러면 여러분 안동에 가면은 유명한 게 있어요. 간고등어라고 있죠. 그랬듯이 자기네 나름대로 음식 어떤
그 문화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경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포상 같은 것도 이렇게 줌으로 해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바라본 거고요. 그 다음에 표문화 축제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면 인성을 통해서 젊고 아주 어린아이서부터 최고는 어르신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은 각 효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평상시에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날 행사 때 참여하셔서 그분들이 어른들 앞에서 마치 한번 자랑이라도 하듯이 홍보라도 하듯이 아니면 또는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확대돼서 지금 현재 군부대뿐만 아니라 어디고 지금 현재 굉장히 볼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직접 나가셔서 효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성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도 하고 인성이 무엇인지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계기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를 단순하게 한 문중인의 개인도 중요하지만 단체, 큰 단체들에게도 자꾸 알려서 그들도 자꾸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하고 반면에 나가서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만약에 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성에 대해서 많고 축제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좀 그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지원을 좀 해준다면 더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축제날 대개 보면 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리고 또 좋은 학생들 또 어르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0일 드신 부모님을 모셔서 지금도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포상을 주는 어떤 그런 축제가 되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7번째는요. 자원봉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장려해야 된다.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양으로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으로 해서 안전도 필요하지만은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거는 학교 같은데 좀 얘기를 해서 그런 학생들이 다 참여시켜서 이런 축제에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어떤 다방면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8번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좀 검증을 해서 이제는 막 아무거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문중 같은 데서 잘하는 음식 같은 거를 선별해서 그런 걸 가지고 먹거리로 좀 내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놀이문화, 1차장하는 우리 놀이문화 같은 거를 확대시켜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그 효문화 축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가지려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을 젊은 친구들 그 다음에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어서 그들 세대 간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그 결론을 본다고 한다면은 효문화 축제는 분명 이 효문화 축제가 세대 간의 소통, 화합을 가지면서 그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들을 많이 오셨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말씀들을 못하게 돼서 정말 속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플로에 계시는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발표자나 토론자에게 질문 있는 분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 주실 분 있으면 손 들고 말씀 주시죠. 어디 마음들이 바쁘신가 보네요. 식사를 이제 가시기 위해서 좀 마음들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리면 뭐 특별히 우리 장희식 교수한테 뭐 질문한 분들 없기 때문에 뭐 장 교수님 뭐 특별히 할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자, 발표자 모두 말씀을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정말 효 문화라는 건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인성이 실종되고 있고 또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그런 과정에서 효 문화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붙들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성공시켜서 특별히 축제가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 좋겠다. 특히 청소년. 그래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의 어떤 소통의 한 공간으로서 효문화 뿌리축제 또는 뿌리공원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런 것들은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피를 좀 수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구의 지역적인 문제로 한정하지 말고 이 효라는 건 충청권의 어떤 가치와도 좀 접목을 시켜야겠다. 특히 우리가 기호 유교문화권 관광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 종착역을 바로 뿌리공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충청권의 가치, 충효애를 접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축제가 성공하려면 대전의 관광 산업이라든지 행정 여건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호텔도 좀 번듯한 게 좀 여러 개 있고 말이죠. 또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만이 이 뿌리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효라는 이 주제가 정말 세계에 관심을 갖는 주제일 수 있고 또 세계 유일한 하나의 공원이기 때문에 국제화를 위한 단계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 제 동포들부터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을 방문하게 만들고 하는 특히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유교를 지금 다시 부활하고 또 이런 가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까 중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서 국제화로 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중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장인식 교수님 감사드리고 8분의 토론자 정말 고맙습니다. 박수로 이분들을 격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해주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